압축 강도에 우리가 강도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압축 강도를 얘기하지만 인장 강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단 강도도 있을 수가 있고 지압 강도, 휭 강도 등등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압축 강도가 되겠죠.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당연히 물과 시멘트의 그 레시피, 물 시멘트 B, 그 다음에 시멘트의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의 시멘트가 있는데 그러한 시멘트의 종류 및 시멘트의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건 뭐 토질 실험에서 다짐을 해도 그런 거 여러분 했던 것처럼 콘크리트도 이런 다짐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골재의 종류, 강도, 입도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얼마의 기간이 경과됐느냐 이거를 콘크리트 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중 제하 속도는 뭔가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아주 짧은 시간에 가하게 되면 약간 동적인 이펙트가 들어가면서 강도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 또 강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준 제한 속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훨씬 강도를 좀 높게 얻을 수가 있고 느린 속도로 하게 되면 낮은 강도를 얻을 수가 있고 요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좀 보도가 되면서 너무 일률적이지 않다.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표준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기 위한 표준 제한 속도를 여기에다가 넣게 된 거죠. 콘크리트 강도가 이제 저강도 콘크리트가 있고 고강도 콘크리트가 있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이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식이라면 극한 변형률이 이쪽으로 쭉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형률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아까 그 양생이라는 부분인데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우리가 압축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28일째에 되는 고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일 강도, 28일 강도, 지금도 28일 강도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4주죠. 4주 강도인데 요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요때 압축 강도 테스트를 딱 해봐요. 해봤는데 전 기간을 28일 될 때부터 쭉 아무런 양생도 하지 않았을 때 보면 가까스로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기준에 맞는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기간 동안에 물도 맞고 아까 비닐로도 덮어주고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양생을 해주면 원하는 것보다 한 30% 또는 40% 정도의 강도의 증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6개월 됐는데 야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양생을 좀 해볼까? 그때부터 양생을 해도 양생을 전기간 안 한 거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그 압축 강도의 측정 방법 어떤 거를 가지고 압축 강도를 측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공시체. 우리 공시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원주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름이 15cm, 길이가 30cm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될 것 같아? 못 들어.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기동성 없는 지름 15cm, 30cm짜리 공시체를 양쪽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들고 가서 실험을 할 것 같아? 원래대로라면 15cm, 30cm의 공시체였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10cm, 20cm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 이렇게 뿔끈 들고 가서 실험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이 규정에 15cm, 30cm인데 10cm, 20cm짜리를 하면 어떡해? 하나씩 들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하는 것보다 10cm, 20cm 해도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보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것도 말이 되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쓸 수 있게 법을 바꿔줬어요. 그렇지? 그래서 공시체 형상에 따라서 시험체 이렇게 받고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형상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D하고 L이 왜 1대2냐는 거죠. 1대3도 있고 1대4도 있고 우리 집안에서 코어링 할 때는 1대 10도 있고 그지? 어떤 걸 갖고 해야 되는가?
1대 2일 때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1대 3일 때, 1대 4일 때, 1대 5일 때, 요 1대 2를 지나면서부터는 1대 3이 되든 1대 4가 되든 1대 5가 되든 길이가 아무리 늘어나도 얘의 압축 강도에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보야? 1대 2로 하면 나온 결과가 1대 3으로 하나, 1대 4로 하나, 1대 5로 하나 똑같은데 누가 그걸 1대 5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고 가서 실험을 하겠어?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1대 2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얘를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봐요. 양쪽에 얘를 압축 강도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대야 되잖아. 양쪽으로 플레이트를 댄 다음에 아래 위에서 힘을 주고 누릅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가 압축을 주고 있으면 이쪽 압축 변형률 때문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포아슨스 이펙트 때문에 옆으로 늘어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줄이면 포아슨 레이쇼만큼 줄은 만큼 포아슨 레이쇼만큼 옆으로 늘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애들은 늘어나. 자유롭게. 그런데 윗면하고 아랫면에 있는 애는 내가 여기 플레이트를 대고 누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애는 포아슨스 이펙트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이쪽에 누르고 있는 이 플레이트와의 마찰력에 의해서 늘어나질 못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늘어나는 거는 이 부분은 거의 안 늘어나고 가운데 부분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늘어나겠지. 항아리처럼. 그러면 포아슨스 이펙트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 애가 요거의 마찰력에 의해서 늘어나지 못하니까 역으로 이쪽에 늘어나야 되는 애가 못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얘를 꼭 못 늘어나게 누르고 있는 효과랑 똑같잖아. 요런 구속 응력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늘어나는데 마찰력 때문에 구속 응력이 생겨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늘어나는데 요 부분은 못 늘어나니까 못 늘어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옆에서 이런 구속 응력으로 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마만큼의 구속 응력이 커져서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해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는 깨지지가 않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 공시체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면 구속 응력에 의한 중첩이 생기겠지. 그럼 얘는 강도가 얘의 강도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오겠지. 이거 버텨주잖아요, 양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경우 우리가 1대2의 비율로 테스트를 이 한 값에서 당연히 보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시체 형상에 따른 압축감도의 영향을 저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쓰고요. 유럽이라든지 북미, 미국도 이 공시체를 쓰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큐브도 많이 써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런 공시체를 쓰지 않고 전부 큐브를 씁니다. 10cm, 10cm, 10cm 입방체 또는 15, 15, 15 입방체 또는 20, 20, 20 입방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지? 이렇게 원주형으로 된 공시체하고 이렇게 큐브형으로 된 공시체하고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면 똑같이 나와? 분명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중동에서 와 우리가 콘크리트를 개발했는데 압축 강도가 200메가파스칼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 나라는 큐브를 쓰잖아. 저걸 우리나라의 시험체로 환산하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 해외에 나가서 공사를 해야 우리가 수출도 하고 돈도 벌러올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고 있는 공시체의 그런 방법들의 규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슬기롭게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시체가 큐브로 됐을 때 봐봐. 구속 응력이 전혀 없을 때는 이렇게 아래 위로 누르면 아래 위로 줄고 옆으로 늘어나게 되겠지. 뭐 때문에? 포아슨 이펙트 때문에.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줄지 못하게 양쪽에서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면 양쪽에서 누르고 있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쪽에서 줄니까 일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의 구속 응력이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강도를 얘기하면 배합 강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배합을 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 강도보다 크게 작은, 또 재령 28일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합 강도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이 신공학관 칠 때 여기 들어가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압축 강도를 30메가파스칼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 30메가파스칼은 우리가 배합을 해서 어떤 강도를 얻는다면 30메가파스칼은 우리가 배합을 해서 얻는 강도의 평균치인가? 아니지. 설계한 사람이 이 건물에 있는 콘크리트를 30메가파스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건물에 있는 기둥의 어느 부분에서도 30메가파스칼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갖고 평균을 30에다 맞추고 보면 반은 30보다 작게 되지. 그러니까 배합 강도는 3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설계 강도보다 훨씬 이쪽으로 끌고 와서 평균은 45가 되든지 이렇게 돼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배합을 할 때 목표로 하는 강도는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 강도보다 훨씬 크게 되고, 이것은 절대 평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합 강도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설계할 때는 왜 설계 28일 강도를 28일 강도라고 얘기하느냐?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마칠 겁니다. 28일 강도, 여러분 아마 사회에 나가도 지겹게 들을 건데 왜 하필이면 28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28일이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오늘 배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배합을 했어. 그지? 배합을 한 다음에 이제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합니다. 언제 할까요?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사회였어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일 또는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배합도 안 하지. 콘크리트 배합도 안 하니까 내가 콘크리트를 배합을 한 그날은 일요일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할 날도 곱하기 7의 배수로 가면 일요일이 안 겹치지. 그치? 근데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시멘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어느 정도 획득이 될 때까지 4주 정도가 걸리더라 이거야. 4 곱하기 7, 4, 7이 28. 28이라는 게 오늘날 콘크리트 압축 강도 28일이지 이렇게 무슨 28일이 신성한 날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신성한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야.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권 때문에 오늘날은 저 28일 강도가 유효한가? 아직도 코드에서 쓰고 있어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는 그 당시에 썼던 시멘트와는 좀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얼마든지 작업이 되지만 그때에 4 곱하기 7에서 28일이 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28일, 뭐 한 달 정도가 제일 리즈너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8일이 되는 그 내용을 쓴 책은 아마 내 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신성한 재령이 아니고 그 당시에 썼던 시멘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썼던 기독교 사회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을 피하기 위해서 7의 배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28일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직도 우리는 설계 기준 강도를 28일 강도로 사용합니다. 이 28일 강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